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파이 때문에 사무실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제 오신 분은 이제 파이를 처음 가입하시고 싶어서 오셨던 그런 현명한 분이 오셨고, 오늘은 부부가 오셨는데, 간단한 건데 해결을 하지 못해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같이 사진도 찍고,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분은 KYC 인증을 거진 9천 명 가까이나 해주셨더라고요. 엄청나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야지 많이 KYC가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아주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깨가 아파서 집에서 누워 계실 때 그거 많이 하셨다고.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게 9천 명 해주셨으면 나중에 파이코인을 9,000개 받나요? 900개 받나요?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시면 0.1개 받으실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도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예, 오늘 아무튼 그래서 파이오니어 분들 어제 오늘 그렇게 만나 뵈서 참 좋았고요. 오늘 파이코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파이 토큰이라는 말을 썼고요.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통화혁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정확한 것 같아서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는 파이 토큰이라는 말 쓰고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비탈린 부텔릭도 모르는 새로운 세상의 화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화라고 일단은 아셔야 되죠.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지 파이코인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코인, 이게 모르고 했지만 얼마나 소중한 코인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셨던 분, 파이를 처음 하러 오셨던 분한테는 제가 마침 이제 제 책을 사갖고 오셨길래 제가 써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 파이코인이 왜 성공하는지를 이제 그분한테는 그냥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책도 쉬운 책이 아닌데 그걸 보시겠다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서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쉽게 우리 파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뭔지 지금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럼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세 가지 이 파이코인, 파이 토큰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폐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성공 요소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이제 썸네일에 말씀드리는 건 파이 토큰이라는 말을 썼고요. 통화혁명이라는 말을 썼고요. 세 가지 성공 요소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파이 토큰 그러면 토큰화, 토큰나이제이션 이 말을 제가 니콜라스 부부가 많이 쓰고 토큰노믹스, 토큰 경제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토큰화라는 거는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의 토큰화. 그러니까 토큰화라는 말은 세 가지로 주로 쓰이는데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데이터를 토큰으로 대체하는 거. 제가 어제하고 그 말씀드렸던 거. 이건 많이 아시잖아요. 개인 데이터가 자산이니까 앞으로 데이터를 토큰화한다. 이게 이제 무슨, 뭐라 그래요? 커피숍, 포인트 쌓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토큰화의 하나죠.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측면에서의 토큰화, 이거는 사회 정의 측면에서 토큰화는 이게 지금 제가 영어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가 뻑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실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의 토큰화가 이 파이 네트워크의 인류학을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화폐혁명은 사회 정의 측면에서 토큰화입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극화돼 있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라고 해서 핸드폰 10개 갖고 있는 10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핸드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핸드폰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회 정의 측면에서 핸드폰을 통한 채굴을 해가지고 그걸 토큰화를 시켜서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데이터를 토큰화 시키겠다라는 게 파이 네트워크의 다른 코인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철학이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서의 토큰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가상의 자산의 가상 표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거래할 수도 있고 추적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보안 측면의 토큰화, 블록체인 기술에서의 토큰화는 비트코인이 선두로 나갔고 사회 정의 측면에서의 토큰화는 뭐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죠. 그래서 이 파이코인은 엄청난 토큰화, 토큰 경제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화폐 혁명이 아니고 제가 통화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화폐는 일반적으로 뭐 커런시도 화폐라고 쓰지만 머니라고 많이 쓰죠. 근데 통화라고 할 때는 흘러다닌다, 유통한다 그래서 통화라는 것은 커런시로 분명하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하고 뭐 옷하고 물물 교환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골드나 은이나 금을 가지고서 이렇게 화폐로 썼다라는 거죠. 돈의 진화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금속 주화, 뭐 이렇게 주화로 했고,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지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신용카드가 나왔죠. 신용카드가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뭐, 삼성페이, 알리바바페이, 뭐 애플페이 같은 이제 전자화폐가 나왔죠. 전자화폐가 나오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나왔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었고, 금이었고, 금속이었고 페이퍼 머니가 나왔고 플라스틱 신용통화죠. 플라스틱 머니는 크레딧에 의한 이제 신용통화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가 나왔고 암호화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뭐죠? 자, 본질을 한번 보세요. 개념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본질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어 했는데 이 암호화폐가 너무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완벽하지만 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쓰자라고 해서 KYC를 그렇게 빡세게 해서 만드는 게 바로 파이코인이에요. 어떤 코인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된 개념의 화폐혁명이 아니라 변화의 개념인 통화혁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물론 영어로 하면 커런시 레볼루션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나 화폐와 통화는 다르죠. 화폐는 개념이고 통화는 본질이죠. 통해야 되니까. 뭐가 통해요? 신뢰가 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다고 되지만 실제로 거래할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결점을 파이에서는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혁명을 한다라고 한다. 첫 번째는 토큰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폐혁명, 이건데 화폐혁명, 통화혁명인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파이라는 이름에 있어요. 이 파이라는 이름은, 파이는 뭐냐면, 파이라는 건 뭐냐면, 불가지수, 알 수 없는 수, 신의 영역의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의 영역의 수. 그래서 이거를 파이를 우리 한자로 표시할 때는 원이죠. 1원, 2원 할 때 원이죠. 한자도 비슷하고 이게 한일자 밑에 올자를 쓰게 되면은 이런 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명, 뭐 230
개국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만국 통화를 만들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파이코인이에요. 색깔도 보라색이에요. 모든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거. 이 원대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첫째, 파이 이름 자체가. 파이에 대해서 파이라는 것의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 몹시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제가 파이코인을 만나서 파이코인에 폭 빠져드는 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뭐 돈 번다 그래서 한 것보다. 그게 참 이렇게 돈이 되는 건지는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콜라스 부부, 특히 이제 이 여인이 많이 쓰는 말이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카운터 인투이티브는 사전에서 반직관적이 아니에요. 역직관적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애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자기가 실제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는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눌러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어서 껐다 켰다 하는, 미닫이 문을 여닫이 문으로 바꾼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슈퍼마켓에서 가면 살 수 있는 음식 식재료 갖고 가장 맛있는 요리를 쿠킹을 하는 게 스티브 잡스죠. 그런데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카운터 인투이티브 방식을 썼다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거꾸로 간다라는 거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꼭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뭐 언제 뭐를 했어요, 뭐 축구 같은 거를 봐도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만을 갖고 많이 살잖아요. 이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쫓아서 젊은 시절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지식이 깊어지게 되면 지식과 정보, 이런 지성 밑에 느낌과 감성이라는 게 있죠. 평가는 느낌과 감성이 하죠. 암만 지식이 풍부해도 자기 느낌으로, 자기 감각으로 저 말은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은 믿어도 좋을 것 같아. 쟤는 아닌 것 같아. 저 말은 뻥인 것 같아. 그런 지식과 정보를 느낌과 감성으로 처음에는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자기가 소화할 때는 느낌과 감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저 사람 그런데 여기서 육감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본능적인 육감으로 저 사람 생긴 건 밥맛 없지만, 저 사람 말하는 건 재수 없지만 저 사람 말 맞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본능적 육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자들. 그러니까 저 여자 목소리가 너무 이뻐. 저 사람 목소리가 믿음직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느낌과 감성의 차원인데, 야, 이건 된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은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아니다. 이게 본능적 육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감성이 있고 육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신통방통한 직관이라는 게 있는데, 직관이라는 것은 꿰뚫어가지고 그냥 바닥까지 본다라는 소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다 그렇죠. 신통방통 직관. 여기서 이제 대부분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발명도 잘하고 개발자도 좋고, 이게 다 신통방통 직관이거든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겠다라는 게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그게 바로 지워지는 게 잘 안 돼서 그랬는데요.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정답의 지혜가 카운터 인투이티브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스티브 잡스가 했고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지만 그 의견 속에서 사람들의 결정과 다른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기를 지금 4년, 5년 왔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해요.
정답의 지혜는 앞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관이나 육감이나 감성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정말 정답은 이렇게 정답의 지혜는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하는데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과거에 했었었는데 지금 니콜라스 부부가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파이코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아주 큰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가 뭐냐면 휴머노믹스, 토큰노믹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사람 경제학 뭐 이런 거 있죠. 사람 경제학.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돈이라는 거를 뭐를 봤냐면 돈도 어떤 에너지다. 인간도 에너지다. 그래서 힘 없는 놈보다는 힘 센 놈한테 옛날에 임금을 더 줬고 또 똑똑한 것도 에너지잖아요. 잘생기고 이쁜 것도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더 줬잖아요. 항상 그게.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백업되는 통화에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consciousness backed culture, 그러니까 의식, 저 사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네. 쟤네들 하고자 하는 일이 다르네. 이게 인간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 이 청띠아오 팡이. 그냥 다른 토큰처럼 토큰노믹스를 하는 게 아니라 휴먼노믹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다른 코인들은 다 컴퓨터 자체의 기술인데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에 대해서 상호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파이 가입만 해도 새로 가입만 해도 1파이 받잖아요. 그게 지금은 45,000원의 그런 잠정 가격을 갖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4천만 원이 될지 5천만 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휴먼노믹스를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의 토큰노믹스는 휴먼노믹스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사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뭐냐. 에너지 백드 커런시에서 컨셔스 백드 컬처로 하는 게 뭐냐.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웹3예요. 그래서 지금 화폐의 개념이 바뀐다.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라는 거는 우리가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1달러, 100달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생존 의식만 갖고 살았었다. 생존 의식과 그냥 뭐 우리 식구, 뭐 우리 동네, 뭐 우리 동창 이런 개념에서 살다가 이게 문화의 개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화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 4차 산업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에서.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들었던 문화가 이게 뭐 돈 세탁이나 하는 것 같고 말이지. 이게 불법 뭐 이런 데 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분명히 엄청나게 좋은 건데 너무나 급작스레 너무나 나쁜 놈들이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랬는데 이게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진짜 돈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문화가 진짜 현찰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 얘기가 니콜라스 부부가 계속 얘기하는 생태계, 참여, 유틸리티, 뭐 누구 소개,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대화, 가치 있는 창의성, 개발자 소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웹 3.0, 휴먼노믹스, 토큰노믹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실패한다고 보세요? 자식들 키워보셨죠? 직원들 거느려 보셨죠? 상사들 많이 만나셨죠? 성공합니다.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